그 다음에 5번째, 더블 체크 원칙입니다. 더블 체크 원칙은 회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 돈을 다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험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례에서는 전표의 처리와 입금을 한 사람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복수의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상호 더블 체크할 수 있도록 돈을 갖고 왔으면 전표 처리는 다릅니다. 거기서 숫자라든지 결과가 차이가 나면 바로 자동적으로 조기응모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회사 전체의 건전성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서 내에서 일어난 수직결제, 부서 사이에서 사내 매매로 인해서 자동적인 체크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하는 것, 또 전표 처리와 현금을 집행해서 분리한다고 하는 것, 업무 처리 결과를 결제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더블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비용 및 업무의 처리 과정은 반드시 더블 체크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겠고, 더블 체크하는 것이 낭비다, 시간이 걸린다, 프로세스가 복잡하다 라고 비난하든지 낭비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놓으면 돼요.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서 모든 비용에 관한 처리, 업무에 대한 처리는 자동적으로 더블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거를 낭비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착해서 뭘 체크할 것인가 그냥 놔두지, 사람이 착한 것과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더블 체크를 제대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6번째는 채산 향상의 원칙입니다. 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생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모든 회계는 우리 조직, 우리 회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의 결산 회계 처리는 비용을 관리하는, 비용을 주관하는 부서만의 일이라고 했는데, 아메바 경에서는 아메바 리더가 조직 구성들과 같이 매달 들어온 매출, 매달 집행한 원가, 매달 획득한 이익을 그 조직 스스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채산 향상을 위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산 향상을 위해서 구성원은 자기들의 존재 목적을 필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존재 목적, 조직의 존재 목적은 회사 채산 향상을 위한 각각 자기들의 업무 분장상 해야 될 조직의 사명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과가 지출되어진 원가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익이 나지 않는다, 내 계산상에서 이익이 났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벌은 돈, 사용한 돈과 이익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반드시 내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용되는 원가가 더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에서는 아메바 경영을 할 때는 모든 조직을 가장 작은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가장 최소 단위인 소집단별로 독립채산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종업원이 채산 향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일 결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일 결산 제도는 바로바로 매일매일 결산함으로써 내가 오늘 목표로 한 일을 잘못하고 있으면 내일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의 결산의 원칙을 시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메바 경영의 3대 목적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매출 목표를 캐스케이딩한다. 모든 조직이 회사 목표는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조직의 목표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내가 수행해야 될 나의 목표는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바경에서 6번째 채산 향상의 원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출 목표를 모든 조직 구성원들 개인에게까지 캐스케이딩하는 목표 수치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가를 감소시켜내기 위해서는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절대 상한선, 이것을 허용가라고 하는데, 이 허용가를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세분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세분화시켜서 관리한다는 것은 비용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여비교통비, 택시, 대중교통, 항공, 기차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면 우리가 어떤 비용을 얼만큼 썼고, 그러면 어떤 비용 쪽에서 적게 썼고 어떤 비용 쪽에서 많이 썼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기수료는 그냥 전기수료 뭉치면 전기수료가 많이 나왔네, 전기료가 많이 나왔는지 수료가 많이 나왔는지 이게 구분할 수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따라서 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채산 향상을 위해서 원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허용가라고 하는 것은 성과와 직결되지 않는, 성과 연결되지 않는 낭비원가는 반드시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이 허용가의 준수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허용가의 준수는 관행을 깨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혁신하지 않으면 이 허용가의 준수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업무를 개선한다든지 비부가치, 저부가치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성과 연결되지 않는 낭비 시간을 제거하고 제거된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그만큼 생산성이라든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많은 부가치를 우리가 창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6번째 채산 향상의 원칙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경의 원칙입니다. 경영자나 구성원이나 직원들이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숨기지 않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상사에게 전달하는 것, 직원에게 전달하는 경영이 필요합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영자들 상호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잘 보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투명경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요, 상호간의 신뢰가 선결 조건으로 구성되어져야 되는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네가 믿을만 할 수 있도록 행동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의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여주고 상대가 작용 반작용처럼 네가 보여주면 나도 할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주고 상대방도 거기에 맞장구 쳐줘야 이 시스템적으로 상호 신뢰 경영, 투명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투명경영은 구성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뢰의 출발입니다. 최소한 내가 받고 있는 연봉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내가 회사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회사는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실행해 주는 것이 이 투명경영의 원칙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뢰를 싹트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은 시간당 채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메바 경영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1시간당 내가 창출한 시간당 부가치, 다른 말로 시간당 채산성이 얼만큼 높으냐 낮으냐, 목표 달성에 몇 퍼센트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출 정보, 원가 정보가 다 투명에 공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공개되어졌기 때문에 성과가 높으면 내가 일을 잘한 것이고, 성과가 낮으면 내가 이 낮은 성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개선 활동에 매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자각을 해서 개선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실시간 현황 공개, 구성원의 존재 가치, 가시화가 투명경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영의 실시간 현황 공개는 매출 목표의 달성 현황, 허용원가의 준수 상황, 나가서는 모든 원가의 사용 내역, 그 다음에 구성원의
성과 달성과 관련한 실행 업무의 실시간 처리하나 또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풍토가 되어는 경영 철학의 눈에 보이는 가시화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노력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솔선수범해하는 것이 이 튜밍의 원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아메바 경영의 1가지 회계 원칙은 전통적인 회계와 아메바 경영 회계의 차이를 크게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전통적인 회계는 어떤 개정 과목에 원가가 사용되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 썼고 복리후생비 얼마 썼고 원재료비 얼마 썼고 어떤 항목에 얼만큼 돈을 썼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전통적인 회계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메바 경영에서는 성과와 연계되어져서 이 비용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내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무엇을 위하여 내가 돈을 썼는가가 아니라 목표한 성과를 위하여 나는 어떤 업무에 얼마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내 매매를 하는 겁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고객 관리에 들어간 인건비와 직접비 등으로 파악해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얼마 들었고 그 고객 관리를 위해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나는 어떤 비용들을 썼는가 그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고객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썼다가 아니라 고객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개개인별에 대한 인건비, 직접비 등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전통적인 회계 관리가 정해진 개정 과목에 집계하는 것이라면 아메바 경영의 회계는 실제 업무 수행 내용에 들어간 인간관계 비용, 인건비와 속임 비용의 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속임 비용은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비용입니다. 월급은 아니지만 급여는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비용이니까 사람과 관련되어져서 나타나는 비용이다 해서 인간관계 비용입니다. 이 인간관계 비용과 직접비의 사용 내역에 중점을 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건비를 사용한 각각의 업무 내용에 얼만큼의 인건비가 사용되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의 인건비가 100이라고 치면은 홍길동 인건비에 100이 들어갔다가 아니라 홍길동이는 이 100을 갖고 상담에 30, 계약에 20, 납품에 30, 수금에 20을 썼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상담이 제대로 되어졌다. 계약의 어떤 그 실행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얼마큼 됐다. 납품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수금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업무 생산성을 시간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매출과 원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업무별 소요 비용과 가치 창출을 비교하여 관리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거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전통적인 회계는 화투도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아메바 경영의 관리 회계는 how to do,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 7가지 회계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바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7가지 회계 원칙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 인체에 비유하면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메바 경영에 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